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도내 각 시군에서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강릉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이 가장 먼저 상륙한 지역이어서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참전 용사들의 비장한 각오가 가득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제복을 갖춰 입은 고령의 참전 용사들이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고 줄지어 입장합니다. 현역 군인들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춥니다. 참석자들 모두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칩니다. 직접 겪었던 6.25 전쟁을 회고한 한 참전 용사는 다시는 전쟁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무모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같이 단결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참전 용사들이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6.25 전쟁 남침 사적탑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째 비가 내리고 해무가 잔뜩 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 강릉 등명해변으로 인민군이 상륙한 곳입니다.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했던 새벽 4시가 되기 전 먼저 상륙해 강릉 방향으로 북진하다 군선강에서 8사단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연곡천에서는 8사단 10연대가 남진하는 인민군 1경비여단과 5사단에 맞서야 했고, 군선강에서는 8사단 21연대가 등명으로 상륙한 인민군 945 6전대와 삼척 임원으로 상륙한 제766 부대의 북진을 저지해야 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다리를 다친 참전 용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자마자 전투가 붙어놓으니까 사사도 소대장 얼굴도 못 봤어. 46기. 소대장 얼굴도 못 보고 그냥 호숙에서 포가 어떻게 날아오는지 막 숨어서 39개하고 같이. 포가 떨어졌는데 53년도에 서인데 둘이는 죽고 우리하고 같이 나는 살아갔어. 한때 강릉에만 200명이 넘었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은 이젠 80여 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훈 혜택이 회원 본인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회원 자격의 가족 승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6.25 세대 이분들 처우 개선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소홀히 한다면은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군회를 가겠습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멀어 군인 수도, 무기도 가장 열악했던 영동 지역에서 6.25 전쟁이 시작된 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안보 의식과 또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자세 또 준비 이런 것들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 용사들은 이제 대부분 90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힘들게 노후를 보내는 참전 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재혁 옹. 백마부대 소속으로 최전선에 배치돼 활약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1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3년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참전 수당도 60만 원 남짓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집도 없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정한 거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참전 용사는 김홍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참전 유공자의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10% 중반에서 20% 초반인 다른 보훈 대상자에 비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특별한 보상도 없이 제대한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라는 건 과닭공장 들어갔지. 과닭공장 가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꽈배기 장사,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도 하고, 아유, 고생을 말도 못하죠,
75년 전에는 북한군, 중공군과 싸웠지만 지금은 가난이라는 현실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참전 용사들. 원주의 경우 2022년 408명이었던 6.25 참전 용사는 3년 만에 209명까지 절반가량 줄었고 평균 연령이 94세에 이르다 보니 앞으로 감소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이달로 사용이 종료됩니다. 90억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면서 골목 상권에 훈풍이 불었고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 추진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자세한 효과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전 군민에 지급한 3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고물가 등으로 지갑이 다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지난 3월부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카드 발급액 97억 원 가운데 92억 원이 사용돼 전체 95%가 소진됐고 이달 말까지 남는 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간만에 외식 모임을 하거나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인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도 반기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썼어요. 유용하게 잘 썼어요? 예, 뭐 꽁치도 사 먹고 고등어도 사 먹고. 어차피 뭐 쓰는 데는 뭐 사용하니까 좋긴 좋고 아마 거의 다 썼다 소리 들었어요.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데 다 썼습니다. 좋은 일에. 언제든지 뭐 쓸 데가 뭐 있어요. 좋은 데만 썼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효과로 매출이 늘고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평일에 보면 오늘 비가 오는데 어쩐지 길거리 사람만 안 지나다녀요. 정말 죽을 지경이야. 근데 저렇게 나올 때 좀 불리긴 하는데 걱정스럽지. 정선군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면서 지급 직후 3, 4월에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화폐, 카드 가맹점 확대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도 실시해 7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한 3년과 지금 이 3, 4월 사이에 동년 그 3, 4월 사이에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의 차이, 그다음에 지출, 가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차이,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정선군에서 지급된 민생회복 지원금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역시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추경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 자칫 끊길 뻔했던 강릉 울릉 간 여객선 운항이 일단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강릉시는 이후 추가 연장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강릉 울릉 항로 여객선사에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6월 24일까지만 허가했지만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겁니다. 강릉시는 울릉군의 사정과 여름철 성수기 등을 고려해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의 사용 허가 기한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15년 해수부 감사에 여객선 터미널의 안전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10년 이상 선사 측의 터미널 이전과 신축 노력 등이 없었다며 사용 허가 연장을 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릉 울릉 여객선 운항이 당장 중단될 상황에서 울릉군수와 울릉군 의회 의원 등이 강릉시를 찾아 허가 연장 협조를 요청했고 강릉시가 4개월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10월 이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선사에서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1년 연장 신청하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말까지만 연장허가 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허 방침. 강릉 울릉항로 여객선은 매해 10월까지 운항을 이어가고 겨울철에는 운항을 멈췄다. 이듬해 3월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따라서 뚜렷한 해법이 없는 한 내년 3월에는 터미널 사용 허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당초 추진했던 터미널 신축은 코로나 시기 극심한 경영난으로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박 투자와 지역 주민 고용 등을 고려해 터미널 사용을 지속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강릉시가 계속 불허할 경우 행정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심규원 동해시장에 대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석은 심 시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해 지난달 중순쯤 신청했던 보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심 시장은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 갇힌 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심 시장의 가족은 취재진과 통화해서 6월 30일로 예정됐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며칠 앞서 보석 결정을 받게 됐다며 정확히 어느 날짜에 구치소에서 나올지는 연락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오늘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으로 진행 중인 희귀식물 이식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희귀식물 보호대책과 아구산대 보존대책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의 공식 입장을 받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양구는 이틀 전 오색 케이블카 사업지에서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 물파래 제거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 경포호를 가득 메우고 있는 물파래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초 제거선 석 대를 동원해 제거 작업을 벌여 현재까지 30톤 넘는 물파래를 제거했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지난 주말 정도면 경포호수 물파래를 다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파래가 올라와 이번 주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파래 제거에는 도립공원 관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상보다 작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예산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태백시 검룡소 인근 하천에서 부유물이 흘러내려와 주민들이 원인 조사와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 일대에 사는 창죽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일 인근 하천에서 악취와 함께 떠있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태백시에 원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은 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다 상수원인 광동댐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백시는 하천 양식장에서 흘러내려온 오폐수 때문인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테마와 힐링을 주제로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은 오는 28일부터 나머지 17곳 해수욕장은 7월 4일부터 개장하며 해수욕장별로 비치비어와 경포 썸머 페스티벌, 버스킹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햇빛이 운영과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생물 방지망 설치를 포함해 상어 퇴치기를 가동해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나섭니다. 태백 지역의 여름 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황지연못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시기 쿨시네마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은 올해 쿨시네마 페스티벌을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겹치는 다음 달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열기로 하고 공식 포스터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태백산 단골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분야의 영화 상영과 캠핑 행사, 문화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물놀이와 공연, 체험 등 무더위를 식혀줄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동해시 무릉 오선여탕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